얼마 전 많은 관심 속 은퇴식이 열렸죠. 그 주인공은 KBO 리그 역대 최고의 마무리이자 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올린 끝판대장 오승환. 항상 담담할 것만 같았던 돌부처의 눈물과 함께 오승환을 상징하는 등번호 21번은 이만수의 22번, 양준혁의 10번, 이승엽의 36번에 이어 삼성의 역대 최초 투수 영구결번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은퇴식은 한국 야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1982년생 황금세대에도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오승환이 스스로의 KBO 리그 커리어 하이로 꼽은 2011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시아 시리즈마저 제패하며 자신들의 저력을 증명한 삼성을 완성한 건 역시 오승환의 존재였어요.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조차 9년째 나오지 않게 된 KBO에서 무려 4년 연속으로 최강의 자리를 지켜낸 삼성 왕조의 시작. 2011년의 영광을 이끌었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시죠. 2011년 삼성의 지휘봉을 잡은 건 감독 경험이 전무했던 삼성 레전드 출신 류중일 감독. 우려 속에 팀을 이끌게 된 류중일 감독은 아쉬운 공격력을 뛰는 야구로 만회하고 원래도 강했던 마운드를 한층 더 강력하게 정비해 감독 첫 해에 KBO 통합 우승을 이뤄냅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다운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 전임 선동열 감독의 흔적을 빠르게 지웠죠. 주전들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자유로운 팀 기조를 만듦으로써 삼성이 가진 훌륭한 전력을 별다른 리스크 없이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4년 연속 통합 우승,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위협의 출발을 날린 2011년의 류중일 감독이었습니다. 삼성에서의 연속 우승으로 명장반열에 오른 류중일 감독. 허나 믿음의 야구로 표현되지만 때론 고집으로도 느껴지는 선수 운영과 수평적인 분위기를 수년간 유지한 결과 핵심 선수들의 이탈 속 팀 전력이 약해지자 류중일 감독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강력한 팀의 순항을 위한 사령탑으로는 적합할지라도 중위권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에는 아쉬움이 명확했던 거죠. 9위라는 성적표로 삼성과 작별해야 했던 2016 시즌, 3년간의 LG 트윈스 감독 시절을 비롯해 대표팀 전임 감독으로도 작년 말 프리미어 12 대회까지 선수 선발과 전반적인 부문에 잡음이 이어졌고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는 소속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오승환의 은퇴식 축하 영상에 류중일 감독의 얼굴이 없는 걸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음은 2011 한국 시리즈 당시의 코치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아직 삼성에 남아있는 코치는 아무도 없고 다른 프로팀에서 활약하는 코치는 총 3명. 국내팀으로는 KT의 김태한 수석코치와 한화의 김재걸 작전 주루코치가 있습니다. 해외팀의 코치는 오승환 은퇴식 영상에 등장해 감동을 선사한 주니치의 오치아이 이군 감독이 있네요. 한편 기아 정혜영의 아버지로 유명한 정회열 코치는 동원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삼성에서 수석코치까지 맡았다가 한화 타격부문으로 넘어간 김성래 코치는 한양대 야구부의 인스트럭터입니다. 삼성 1차 지명 출신 김용국 코치는 대구의 영진전문대 스포츠재활과 외래교수로서 야구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구 지역 라디오에서 해설도 겸하고 있죠. 한편 나란히 삼성, 기아, 롯데를 거친 장태수, 김평호 코치는 1년 간격으로 같은 보직에서 해임된 후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수 부문으로 넘어가시죠. 2011년 삼성에는 총 24명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 역시 면면이 꽤 화려합니다. 이들 중 여전히 삼성의 현역 선수는 딱 한 명, 김원곤만 남아 있습니다. 23세의 대졸 루키였던 2011년의 김원곤은 어느새 37세의 고참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도 참 다사다난했죠. 30대 들어 주전급으로 도약했고 주장까지 맡았으나 전례 없는 수준의 추락으로 은퇴 직전에 몰리더니 2024년에 화려하게 부활, FA 계약까지 성공했지만 올해는 다시 아쉬운 성적입니다. 다른 팀에서 현역으로 뛰는 선수는 총 2명으로 오승환의 마지막을 함께 장식해준 2011년 최고의 타자 최영우, 왕조 유격수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김상수가 있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 첫 100억 FA 선수가 된 최영우는 묘한 잡음 속 기아로 이적해 이맛현을 유행시켰고 지금까지도 기아 최고의 타자로 뛰며 KBO의 누적 기록을 하나하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오승환이 은퇴 경기에 등판하자 대타로 들어서 뭉클한 승부를 완성하기도 했어요. 한편 분명 대표팀 경력을 비롯해 롱런에 성공한 유격수지만 어린 시절의 기대에 비하면 공격력이 아쉬운 김상수. 아직도 2011년의 스태티즈 기준 커리어 하이인 김상수는 KT로 이적해 2루와 유격수를 두루 맡고 있습니다. 타격이 조금만 더 올라와도 정말 알짜배기일 텐데 항상 기간별 기복이 좀 있는 게 아쉽죠.
다음은 프로레벨 코치로 무려 11명이나 있습니다. 현재 삼성 1군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건 박한희, 최상병, 손주인까지 3명. 박한희는 삼성 팬들에게 있어 아픈 추억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원클럽 레전드이자 영구결번 지정도 유력했는데 본인이 끝내기를 친 다음날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모든 명예가 추락하고 맙니다. 늦은 술 약속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죠. 꾸준함의 상징이었고 웬만한 한국 시리즈 최다 기록을 모두 보유한 박한희는 그렇게 조용히 은퇴해야 했고 2년 후 더 조용히 팀 코치진에 합류했습니다. 2011 시즌 나란히 60경기가량 출장한 최상병과 손주인은 뭔가 착실하고 기본기가 탄탄한 이미지죠. 이런 면모 덕분인지 서로 시기는 다르지만 삼성에서 은퇴한 후 곧바로 다른 보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2022 시즌 중 팀의 분위기 쇄신 조치에 따라 1군 코칭 스태프로 발돋움했습니다. 삼성의 2군과 육성군을 지도하는 코치도 4명이나 됩니다. 먼저 2011 시즌 신인왕 외야수 배영섭과 개인 4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한 내야수 조동찬. 이 둘은 공교롭게도 LG전에서의 부상이 각자의 커리어에 참 치명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엿한 삼성의 리드오프였던 배영섭은 리즈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 후 후유증이 생겨 단 한 번도 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했고 선수 생활 내내 이런저런 잔부상에 시달리던 조동찬은 1루수 문선재의 수비 실수 탓에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어 장점이던 주루툴이 사라지며 서서히 은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SK에서 재기에 실패한 배영섭은 현재 삼성 2군 타격 코치로, 은퇴 후 곧바로 삼성 코치로 전직한 조동찬은 2군 주루 내야 코치로 재직 중입니다. 통산 111도루의 대주자 강명구는 전력분석원을 거쳐 1군 주루 코치까지 올랐다가 지난 7월부터는 육성군 코치가 됐고, 노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내야수 김정혁은 역시 전력분석을 거쳐 육성군 타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지도자가 된 야수는 총 4명입니다. 그중 체급이 가장 큰 건 기아의 2군 감독 진가병. 2011 시즌 8개 구단 최고령 주전 포수이자 삼성의 주장이었던 진가병은 노련한 운영과 여전한 공격력으로 우승을 이끌었죠. 2015년에는 리그 전체에서 최고령 선수였고 해당 시즌 중순에 은퇴한 후 곧바로 삼성 전력분석팀에 합류했어요. 2017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지도자 연수 그리고 삼성 1군 배터리 코치를 역임하다 2020년부터 기아의 코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아에서는 수석 코치와 2군 감독까지 경험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1군 감독직으로 올라올 거라는 예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NC 유니폼이 기억에 남는 2명, 김종호와 조영우는 NC 1군 코치입니다. 2010년 퓨처스 올스타 MVP였지만 1군에 좌타 외야 자리가 없어 기회를 받지 못하던 김종호는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NC에 넘어가 초창기 다이노스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었죠. 2013년에 50도루는 NC 역대 최초의 타이틀 홀더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에선 항상 주전이라기엔 아쉬웠던 조영우는 기아로 트레이드된 후 역시 특별지명으로 NC 선수가 됩니다. 여기서 준수한 베테랑 백업의 면모를 보이면서 규모는 작지만 FA 계약도 맺었어요. 두 선수의 1군 출장은 나란히 2017년의 마지막이었고 같은 날짜에 NC에서 방출됐었죠. 김종호는 선수생활 연장을 노렸으나 실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작년부터 NC 코치로 돌아왔으며 조영우는 은퇴 직후 전력분석원과 2군 코치를 거쳐 올해엔 1군에서 타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만 13년을 몸담은 수비형 포수 이정식은 커리어 내내 백업 포수 자리를 두고 경쟁했고 은퇴 후엔 삼성의 1군 배터리 코치로 일하다 지금은 상무 야구단 코치로 넘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프론트에서 일하는 인물도 있으니 큰 기대를 받고 한국 땅을 밟았던 라이언 가코. 나밋 가밋이라는 야구의 유행어만 남기고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2세라는 나이로 은퇴한 가코는 곧바로 대학 코치부터 시작해 프로레벨로 진입,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육성 부사장을 경험합니다. 스탠포드대 재학 시절 정치 경제학 학사 학위를 딸 정도였으니까 구단 내부에서도 엘리트 루트를 밟는 건지 더 나아가 야구 분야 부사장과 부단장직까지 도달. 아직 젊은 나이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메이저리그 구단 운영 1선에 도 나서지 않을까 싶네요. 전직 프로코치는 2명, 박성민과 강봉규입니다. 2011년에는 고질적인 손가락 부상 탓에 다소 아쉬웠지만 그 다음 해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가 된 박성민은 FA로 넘어간 NC에서도 우승을 경험했고 박성민의 은퇴식 때 오승환과의 포옹 장면이 남았죠. 은퇴 후엔 일본 요미우리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은 후 올해 이승엽 감독의 부름에 따라 두산 코치로 합류했지만 부른 사람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임했습니다. 이젠 전체 1번 박준현의 아버지로 더 자주 불릴 박성민입니다. 깜짝 20-20으로 2009년 최대 미스터리를 남겼으며 2011 한국 시리즈 5차전 결승 홈런의 주인공이었던 강봉규는 은퇴 후 곧바로 삼성의 코치진에 합류했어요. 허나 2024 시즌 후 재계약에 실패하며 지금은 소속이 없습니다. 용인 수지의 야구 아카데미에서 1일 코치로 아이들을 지도한 게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물도 무려 5명.
강봉규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2022 최대 미스터리인 내야수 신명철과 체럼버스라는 역대급 장면을 남긴 채태인을 먼저 만나보시죠. 2009년과 2010년 딱 두 시즌에 몰아 활약한 신명철은 KT의 창단 멤버로 합류해 초대 주장을 맡았지만 1군에서는 아쉬운 활약으로 2015년을 끝으로 은퇴, 5년간 KT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그 이후로는 전국 각지의 아카데미를 차렸다고 해요. 특히 강남에도 하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의정부에 위치한 상호고등학교 감독으로 부임, 첫 공식 아마추어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편 최천재, 체럼버스 등 다양한 별명 속 타격 재능과 1루 수비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채태인은 넥센과 SK, 롯데를 거쳐 은퇴한 후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어요. 국립구단 시흥 울브스의 홍보팀 이사, 야구 예능 백투더그라운드의 멤버였고 잠시 부산에서 아카데미도 운영했어요. 대구 MBC의 현직 야구 해설위원이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는 본인의 모교인 대동중학교 야구부가 인원 부족으로 폐부 위기에 놓이자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로 감독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삼성에서 400경기 가까이 뛴 백업포수 현재유는 경기도 고양의 백송고등학교 코치를 맡고 있는 게 이데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만년 거포유망주였던 모상기는 충남 당진의 신성대학교에서 타격 코치로 일하고 있죠. 삼성, NC, KT에서 뛴 외야수 오정복은 코로나 시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 최초의 엘리트 유소년 야구팀 군위 베이스볼 클럽의 창단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팀이 최익성 감독이 이끄는 대구 군위 야구 육성 사관학교로 재창단하며 지금은 감독을 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정복의 가장 최근 근황은 유튜브 야구 레슨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명은 모두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의 미래 중견수 자원으로 꼽혔으나 충격적인 음주운전과 은폐 시도로 프로야구를 떠난 정영식은 선수 생활 연장의 꿈을 꿨지만 무산, 이후 족발집을 운영했고 지금은 대구에서 타격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명이인 홈런으로 화제가 됐으며 삼성에서만 500경기 넘게 뛴 외야수 이영욱은 포항에서 개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제 투수들의 근황입니다. 2011년 삼성에서는 총 23명의 투수가 마운드를 밟았고 라인업 정말 탄탄하죠. 오늘의 주인공 오승환부터 만나봅시다. 오승환의 2011 시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7이닝 동안 실점이 단 4점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학교 종소리를 야구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킨 투수. 본인에겐 좁았던 한국 무대를 평정한 오승환은 무려 11경기 연투를 펼친 일본에서도 몰리나와 호흡을 맞춘 미국에서도 놀라운 포심 9위를 뽐내며 뒷문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시간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고 최근 2년은 그 무게가 확연히 눈에 띄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의 매력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린 우리 시대 최고의 클로저는 등번호 21번을 라이온즈 파크에 영원히 남겨둔 채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 순항을 축복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집필했습니다. 야수진과는 달리 프로 코치를 하고 있는 투수는 둘뿐입니다. 현직 1군 코치는 2011년에 1군 데뷔전을 치른 이동걸 1명. 이동걸은 2차 드래프트로 이적한 한화에서 주로 활약한 후 한화 전력분석원과 코치를 거쳐 기아로 이동. 지난 8월부터 기아 1군 투수 코치로 승격됐습니다. 다른 프로 코치는 SSG 잔류군 투수 코치인 배영수. 2000년대 삼성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던 배영수는 뭔가 부침이 많았던 2010년대를 지나 두산에서는 영구 복급회전과 2019 한국 시리즈 마무리 투수 등 큰 임팩트를 남기고 코치로 전직했어요. 그러나 코치로서의 평가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롯데가 제공한 연수를 파기하고 떠난 SSG에서도 순식간에 1군, 2군을 지나 잔류군까지 내려간 데다 SSG의 올해 마운드가 상당히 안정된 만큼 앞으로 배영수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려 데뷔 19년 만에 FA 자격을 얻었던 원조 한 시즌 최다 홀드 기록 보유자 권호주는 은퇴 후 삼성 스카우트와 육성군을 지나 1군 코치까지 올라왔지만 올해를 앞두고 재계약에 실패하며 지금은 팀이 없습니다. 프론트에서 일하는 투수도 2명 있습니다. 삼성 필승조의 일원으로 대표팀에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국민 노예라는 별명을 얻었던 정현욱은 LG에서의 암투병 끝 감동적인 복귀에 성공한 후 곧바로 삼성 코치진에 합류했어요. 그렇게 꽤 오래 팀 투수진을 총괄하던 정현욱은 선수 개별의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투수를 오버핸드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익스텐션도 과하게 늘려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는 비판 속 삼성 투수진의 구속 저하를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선수 시절에 좋았던 이미지마저 이제는 다소 희석됐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스카우트로 사실상 좌천된 모양새입니다. 생존을 위해 흔치 않은 좌완 언더투구 폼을 선택했던 이면준도 2011년이 본인의 데뷔 시즌이었어요. 이면준은 은퇴 후 스카우트 팀으로 합류해 일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도 2명 있습니다. 나란히 빠른 공을 던지던 좌완 차우찬과 권혁이 그 주인공. 2010년 승률 1위를 차지하며 주축으로 발돋움한 차우찬은 2011 시즌 정규 시즌의 부진을 모두 씻어내는 한국 시리즈 맹활약으로 우승 반지를 따냈었죠. 그렇게 국대급 좌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FA도 대박. 다만 LG 시절의 모습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롯데로 이적해 재기를 노렸으나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은퇴를 택한 차우찬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과 함께 작년 티빙을 거쳐 올해 KBS 해설위원으로 이적했네요. 한편 역대 최고의 좌완 불펜 중 하나로 꼽히는 권혁은 당시 기준으로는 보기 힘든 엄청난 구속을 찍어대며 정말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요. 물론 한화 이적 후에 비하면 약과긴 합니다. 어쨌든 왕조의 추측 투수로 기여한 권혁은 두산에서의 은퇴 후 용인 수지구에 이자카야를 차렸고 차로 30분 거리인 수원에서 피칭 레슨도 진행합니다. 동시에 최강야구 새 시즌 투수로 합류해서 이젠 영상으로도 권혁의 투구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네요. 다음은 2009년 신고 선수로 삼성에 입단해 2011년 추격조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낸 이우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택한 이우선은 팀 트레이닝 코치를 거쳐 대구 북구에서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군의군 야구협회장을 역임하며 군의 지역 유소년 야구단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유소년 야구단의 이야기가 꽤 재밌는데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듯 초대 감독은 오정복이었어요. 허나 선수단 모집이 다소 지지부진했고 마침 대구 지역에서 유소년 야구단 창단을 계획하던 전임의 최익성과 뜻이 맞아 대구 군의 야구 육성 사관학교로 리브랜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홍보가 열심히 이뤄지며 선수단 충원도 됐고 지난 7월에 정식 개관식도 진행됐어요. 이처럼 프로 출신 선수들이 소외된 지역 유소년 야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는 게 보기만 해도 흥미롭더라고요. 삼성의 미래 에이스로 주목받았던 2011 시즌 당시 21세의 정인욱도 이우선을 따라 군의 야구단 창단 코치로 합류했었습니다. 재창단 후에도 한동안은 함께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군의가 아닌 대구 대연동의 다른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및 사회인들에게 피칭 전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유명했던 막창집도 여전히 정인욱의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들어온 김에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선수들을 이어서 소개하자면 삼성이 2009년 2차 1라운드로 뽑은 좌투수 박민규는 1군 단 38이닝 투구에 그친 후 은퇴했고 2022년부터 부산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코의 대체 외인으로 합류해 짧지만 훌륭한 임팩트를 보여준 우투수 덕 매티스는 작년까지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 투수 코치를 맡다 현재는 구단 없이 애리조나 지역에서 개인 레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체 외인으로 합류해 성공적이었던 저스틴 저마노는 다시 미국 무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2015년 KT에서도 짧게 활약했었죠. 2016년 이탈리아 리그를 끝으로 은퇴한 저마노는 이후 각종 업체의 세일즈 직원으로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치아 임플란트 전문 기업에서 세일즈 직원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네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투수는 2명. 2006년 삼성 1차 지명자인 우한 김효남은 동원과학기술대 코치로 일하면서 얼마 전 최강야구에 잠시 등장했죠. 프로 통산 5경기만 등판한 우한 명재철은 고향 인천에서 재능야구단 투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 1차 지명자였던 우한 임진우는 두산에서 뛰던 2018년에 방출된 후 소식이 없고 역시 2010년에 뽑은 언더핸드 투수 이규대도 3시즌 만에 팀을 떠난 후 행적이 모호합니다. 무려 해태 시절에 지명됐던 좌투수 문현정은 NC에서 문수호로 개명했고 2015년에 은퇴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승환의 입단 동기이자 한 살 형 곽동우는 비록 1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남기진 못했지만 오승환의 일본행에 따라 그 근황이 알려졌었어요. 곽동훈이 삼성 전력분석원으로 변신한 2012년부터 2년간 대구에서 동거를 했던 곽동훈과 오승환. 곽동훈은 오승환의 해외 이적에 따라 오승환 에이전시에 취업해 일본에서도 계속 동거하면서 개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다만 2014년 말 곽동훈의 결혼 기사에 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말을 보면 그 이후로는 에이전시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오승환의 KBO 최초 300세이브 당시 오승환의 친구 모임이 라팍에 기념 커피차를 보냈었는데 여기에 곽동훈이 함께 했었다는 게 가장 최근 근황이네요. 이제 문제의 4인방이 남았습니다. 먼저 카도쿠라는 쇼츠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죠.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의 코치로 3년째 일하던 2021년 6월 갑작스러운 무단결근에 이어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2주 정도 지나 공원에서 노숙인 상태로 발견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불륜이다, 금전 문제다 등등 추정이 쏟아지자 카도쿠라의 아내는 남편이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잘 해결됐나 싶더니 7월에도 8월에도 또 가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카도쿠라 본인은 프로야구계 복귀를 원한다는데 이런 부정적 전력 탓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죠. 지금은 일본 온라인 언론사에서 야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삼입니다. 짝수회에만 잘하는 기묘한 징크스 속에도 2010년대 초반 삼성의 핵심 선발로 자리잡은 장원삼. 다소 이른 노세화에 FA 계약이 실패라는 평가도 있지만 삼성 팬들 사이 이미지는 참 좋은 선수였죠. 별 문제 없이 은퇴한 후 방송에도 열심히 출연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지난 2024년 장원삼의 음주운전 접촉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한이가 그랬듯 늦은 술자리 다음날 숙취 상태로 적발된 것. 결국 장원삼은 최강야구에서 자진하차했고 지난 7월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오승환 은퇴식에 찾아온 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어요. 이 두 선수는 묶어서 이야기해야겠죠. 역대 라이온즈 최다승 투수인 윤성환과 역대 라이온즈 최다 홀드 투수인 안지만. 삼성 팬들의 자부심이자 왕조의 핵심이었던 이들은 둘이 합쳐 FA 규모가 140억에 달했을 정도로 리그에서 손꼽는 투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을 초토화시킨 마카오 원정 도박 사건에 오승환과 임창용 그리고 이 둘이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엔 둘 다 공소시효가 끝나 별다른 처벌은 없었지만 복귀 후 성적이 크게 나빠진 안지만은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가 제기되며 삼성에서도 방출, 심지어 도박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게 추락하고 맙니다. 안지만은 개인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작년부터는 대구에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윤성환은 다른 의미로 끝판왕이죠. 안지만과 달리 복귀 후에도 꾸준히 이닝을 소화하며 다시 삼성의 레전드 타이틀을 회복해가던 윤성환.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에이징 커브 속 뭔가 석연찮은 2020년 말의 도박 보도와 방출,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승부 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중심에 섭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은퇴 경기에서 볼넷과 실점을 내줄 거라는 정보를 주고 5억을 요구했으며 그 5억은 또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거기다 2020년부터 조사가 이어졌던 채무 불이행, 즉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에 대한 재판으로 지난 3월 또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2011년 삼성 소속으로 활동했던 코칭 스태프 9명과 선수 47명의 근황을 전부 살펴보셨습니다. 저번에 시리즈 다음 영상으로 2017 기아를 예고했었는데 컨텐츠의 본질이 은퇴 선수의 추억이니까 오승환의 차례가 먼저 온 걸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사고친 선수가 좀 많아서 이걸 얼마나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추억여행을 하자는 좋은 의도의 기획이 뭔가 씁쓸함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보는 현역 선수분이 계시다면 사고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또 보고 싶으신 시즌 남겨주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겠습니다. 전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